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지금 현재 1%대 전후의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22일 새벽 3시 9월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연준의 9월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전망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이 대부분이 75 BP 인상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선을 더 멀리 가져가 봐야 되겠죠.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시장의 모든 이슈들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화요일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해영 마스터님, 천명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만에 이렇게 또 찾아뵙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네요. 자, 드디어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되는 FOMC 회의가 서막이 개막이 됐습니다. 그죠? 자, 2일간의 긴 여정,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든 22일 새벽 3시 파월 의장의 입에서 발언이 나오겠죠. 그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파월 의장만이 알 수 있는 일일 것이고, 자, 어떻게든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게 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항상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또 파월 의장이 전 세계 지금 암울한 인플레이션이지만 또 희망적인 메시지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조그마한 희망을 좀 가져보면서 차분하게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천명과 함께 투자 전략 안정적으로 짜보는 시간 가지시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핫 이슈가 더 FOMC 회의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또 해영 마스터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영입니다. 뭐 FOMC 회의 이제 거의 하루 남았죠. 하루. 이제 목요일 새벽에 하니까 지금 뭐 이제 FOMC 회의 나온 다음 그 다음에 대응하는 거는 좀 늦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오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고에 대한 이해 자체를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지금 시장이 무엇을 반영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어떻게 지금 증시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측정 자체를 확실하게 오늘 잡고 갑시다. 그리고 회의 이후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FOMC 회의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나왔거든요. 뭐 프리뷰죠, 사실상. 오늘 이거 알고 갑시다. 모르면 독됩니다. 1시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마스터님이 또 이 FOMC 회의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 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FOMC 회의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 3시에 금리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0분 뒤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요.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은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먼저 천명 마스터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 이제 FOMC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금리가 뭐 0.75라는 얘기가 거의 지배적이죠. 예. 근데 좀 제가 좀 여지가 남는 게 아직도 이제 배드워치를 보니까
이 18%의 울트라 스텝의 문이 조금은 열려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됐든 열려 있다는 거는 1%도 갈 수 있다는 여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좀 보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일단 자이언트 스텝을 3회 연속 밟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이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반영 참 좋은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실반영이랑 선반영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타격이 좀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증시를 떠나서 자, 전체적으로 경제 전반에 상당히 좀 타격을 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저는 그 20일 새벽 3시죠. 그죠? 자, 그때 되면 이제 저는 하락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자, 그 하락의 끝이 어딜지는 저도 예측을 나름대로 해보는데 결국엔 어떻습니까? 좀 더 나스닥 때 이제 그 저점을 말씀드릴 거지만 S&P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그 20일 새벽에 그 전이라도 그죠? 어떤 확실하게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연저점 6월 달에 연저점 있죠? 연저점을 충분히 깰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파월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소비자 물가, 실업수당, 선고 건수입니다. 그죠? 자, 소비자 물가 저번에도 리뷰를 한번 해드렸는데 해양 마스터님이 전체적으로 서머리 해드렸죠. 그죠? 자, 근월물 6.3% 이게 상당히 큰 문제거리예요. 이것 때문에 파월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0.75를 갈 것인가 1%를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때문에 결국엔 강도 높은 어떤 긴축 금리를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첫 번째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의 자이언트 스텝인데도 끄떡이 없어요. CPI가 그죠?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유가가 자의적으로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재고가 많아서 재고가 증가를 해서 내려간 거지. 금리를 올려서 내려간 건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결국 연준이 두 번 동안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도 헛발질을 한 거죠.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0.75를 밟아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퀘션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18%의 어떤 울트라 스텝의 문이 아직 열려 있기 때문에 파월이 정말 저번에 얘기를 했죠. 잭슨 올 때 고통을 인내하더라도 강하게 어떤 정책을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이 완전히 돌변을 했어요. 그죠? 7월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어떤 암시적인 어떤 울트라 스텝의 암시적인 어떤 시그널을 내놓는 발언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0.75도 정말 빡빡한데 1%까지 간다면 뭐 증시를 떠나서 전 세계적인 경제가 상당히 패닉으로 올 가능성이 급작스럽게 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항상 파월 의장 얘기하는 건 탄탄한 노동력 시장. 자, 여기 보시다시피 5주 연속 지금 청구 건수가 감소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금리를 올려도 결국에는 미국 경제, 노동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전혀 끄떡없이 잘 버티면서 맵직 강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한 거하고 또 다르죠. 잭슨 올 때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가겠다.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됐든 노동자 시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연착륙에 대한 약간의 어떤 일말의 희망이 있는 발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핫 이슈가 이제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예요. 그죠? 자, 이제 달러 인덱스는 뭐 제가 몇 번을 드려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자, 달러 인덱스를 이제 가치를 비교 평가해주는 이제 그 통화들이 있죠. 그중에 뭐 엔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딴 건 보실 필요 없고요. 자, 유로만 보시면 됩니다. 유로. 유로하고 달러하고 반대로 움직이죠. 자, 달러가 올라가면 유로는 빠지는 거고, 유로가 빠지면 달러는 올라가는 거고. 그게 지금 계속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방송 전에만 해도 110까지 안 왔었는데, 지금 좀 아직 좀 또 봐야 되겠지만은 방송 시작에 한 5분 전에 보니까 다시 달러 인덱스가 110을 지금 상회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상하하는 게 그나마 저 어떻게든 우리나라 왜 원달러가 그나마 그죠? 조금은 그죠?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당국 개입으로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 만기하고요, 10년 만기가 이제 이게 국채 금리가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어요. 10년 만기는 결국엔 모기지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자금, 거기다 기준 금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도 뭐 요즘에 뭐 1, 2년이 아니에요. 그냥 11년 만에 3.5%를 훌쩍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근데 여기보다 더 심각한 거는 2년 만기입니다. 2년 만기는 결국에 기준금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금리예요. 얘는 뭐 2007년 이후에 그죠? 거의 3.93을 지금 돌파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안 남겨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지금 3개월물이 되게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3개월물로 있잖아요. 거의 그죠? 6월부터 그죠? 6월부터 거의 9월까지 계속 상단에서 놀고 있다는 게 상당히 단기적으로 이거는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9월달, 3분기가 끝나는 9월달입니다. 9월달까지도 계속 경기가 이 표를 보면서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일 새벽 3시 그 전에라도 뉴욕 3대 지수 연저점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겠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때까지 좀 더 긴장을 하시면서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섣부르게 또 판단하셨다가 엄청난 고통을 또 안길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노란통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저랑 차분하게 그죠?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천명과 함께 짜보시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발표를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 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전망이 되면서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요, 3.59%까지 올랐고 2년물 국채 금리도 3.99% 돌파해서 거의 4%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해왕 마스터님은 또 어떻게 FOMC 회의를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프리뷰 한번 봐주시죠.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네. 저는 일단은 100bp에 대한 내용은 좀 안 담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화면 보면서 좀 얘기 드릴게요. 네. 지금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지금 75bp가 이제 80% 좀 넘어가는 수치죠. 통상적으로 80%가 유지되면요, 웬만하면 이렇게 가요. 네. 이거는 웬만하면 이제 70% 이상에 육박해버리면은 그 궤도를 벗어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좀 평가를 드리고. 네. 근데 확신은 안 되죠. 확신은. 근데 지금 만약에 예상대로 75bp가 시장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내일은 좀 회의 이후에 좀 반등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사실 지금 75bp에 대한 내용이 언제부터 두각이 확실하게 들어갔냐면은 그 잭슨 홀 회의 때부터예요.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은 잭슨 홀 회의 때부터 이제 확률적으로 75bp에 대해서 거의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시장이 선반영을 거의 끝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게 이제 연준에서 첫 기준금리 인상을 한 게 3월이잖아요. 3월에 증시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시장 선반영된 게 좀 마무리되고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건, 만약에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아직 20% 이하에 대한 수치긴 하지만 100bp가 나온다면은 그냥 매도예요. 그냥 매도예요. 지난 CPI 이후에 사실 이제 연준에서 대응하는 영역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최종 금리는 사실상 이제 4.25에서 4.5%거든요. 연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내용 가지고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좀 이제 리포트 내용이 좀 괜찮은 게 있어갖고 네네. 보면서 확인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요. 지금 사실 이제 75bp 인상을 하면은 이제 지금 2.5%니까 이제 3.25%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3.25%라는 수치에 집중을 좀 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좀 얘기 드린 게 최종 금리에 대한 설정. 그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 대한 반영을 하는 건데 예. 자, 여기도 나와 있는 게 CPI 뜨고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이게 어제자로 나온 겁니다. 현재 시장은 올해 4.5% 반영 중이라고 써 있어요. 반영 중. 무슨 뜻이냐? 최종 금리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지 3.25%가 올라갈 거냐, 3.5%가 올라갈 거냐 이걸 반영하는 수순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75bp면은 그냥 선반영 됐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내일 만약에 100bp가 나온다면 이건 좀 변수잖아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렸네? 하고 시장에 대해 쇼크가 들어가요. 그럼 그때는 이제 더 추가적인 하락이 회의 이후에 열리는 거죠. 근데 일단은 100bp는 좀 예상을 하지 맙시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ETF 상품이라든가 그게 오늘 이제 다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냉담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인버스라든가 그거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기적으로 네. 오늘 웬만하면 다 정리 이제 오늘이 아니라 내일 회의 전이죠.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내일 나올 내용 자체가 75bp랑 이제 실업률이랑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최종적으로 봐야 될 게 내일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들? 단순히 이제 FOMC 회의 하는 날이요 이렇게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점도표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점도표. 자, 이미 6월 점도표는 많이 수정이 됐죠. 6월 때는 설정값이 우리가 알다시피 3.25% 정도에 대한 수치값을 조금 결정을 지었거든요. 잠시 화면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점도표에 대한 어떤 수치가 좀 변화가 드러날 거예요. 네, 점도표에 대한 수치가.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점도표에 대한 수치가 이제 수정이 되는데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이 점도표에 대한 어떤 가망치가 내년 최종 금리가 4.5% 이상을 향하고 있냐 다수가 그러면은 시장에서 추가 긴축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세로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일단은 4.5%, 4.25에서 4.5%로 설정값이 다 잡힐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 추가 하방보다는 내일은 선반영됐던 하락세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치 기준금리를 처음 인상할 때와 같이. 전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리포트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공감 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더 보도록 하는데 9월 75bp 인상과 함께 내년 정책금리 4% 상회를 선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지금 시장이 왜 떨어지고 있죠? CPI 이후에 50bp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CPI 이후에 어떻게 보면 페드 회의까지는 하락을 한다라고 관점을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었는데 내일 회의까지예요. 딱 회의까지 시장 하락은. 그리고 회의 내용 결과 나오고 어떤 결과 자체가 새로 시작하는 거죠. 추세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죠. 9월 점도표 변화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시장 얘기하는 거는 4.25에서 4.5%로 설정값이 잡힌다면 이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은 FOMC발 악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이 가요. 지금 75bp가 나오면은 막상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미리 신세계에서 선반영되고 있습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인지 안 한 상태에서 내일 단순히 결과치만 보고 뭐야 75bp 했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힘들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잭슨홀 회의 때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잭슨홀. 지난달에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제 앞으로 좀 측정을 해야 되는 거는 그 다음 또 이제 CPI가 과제가 또 되겠죠. 뭐 이제 에너지빨 빼고 그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올랐네? 또 줄었네? 이걸로 측정할 수 있는 여부 자체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은 섹터가 계속 뒤집히잖아요. 예. 이제 또 지금 수급이 또 몰리는 게 또 이제 FOMC 열린다니까 또 금융주로 몰리고 이제 은행주로. 그죠? 너무 이제 단기간이에요. 내용이 또 들어갔다 또 들어갔다가 또 이제 반대급부로 들어갔다가 또 새로운 내용 또 나오고 결과치 갔는데 그게 반복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 전까지는 시장 하락되고 오히려 75bp 단순 인상과 어떤 점도표 4.4%를 약 상회하는 수치값에 대한 점도표 수치만 딱 발표한다면은 시장 하락에는 다소 이제 제한적인 그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죠. 변곡입니까?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음 CPI 또 기다리겠죠. 반등값만 주고 나서. 그런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화면 내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다소 그림은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모기지 금리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화면 좀 볼게요. 뭐 내일 내용이야 사실 이제 선반영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과정 자체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모기지 금리가 또 올랐어요. 주거 비용이 올랐다는 뜻이겠죠. 예. 그럼 다음 달 있을 CPI도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상. 이제 뭐냐면은 이번 달에 일단 한번 맛을 봤으니까 10월 초에 있을 CPI가 또 나올 거예요. 저는 이게 더 걱정이에요. 사실 내일 회의보다. 냉정하게 얘기 드리면요. 냉정하게 얘기 드리면은 내일 회의는 이미 선반영이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과정을 이제 다소 이제 CPI 발표 때보다는 강도 자체가 딥하진 않을 거예요. 예. 막상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FOMC 회의니까 막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CPI 결과가 곧 FOMC 회의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만약에 다음 달 10월 초에 있을 저는 FOMC 회의가 지나고 이제 다음 CPI를 기다리면서 차라리 이걸 더 측정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항상 미리 해야 되잖아요. 냉정하게 얘기 드리자면은. 반영이 다 끝난 FOMC를 회의를 갖고 사실 너무 딥하게 들어가기보다 단순하게 나왔던 내용을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나 한 번만 체크해주고 그 다음 과제를 또 준비하는 상황이 또 열리잖아요. 23일부터 내용을 보자면은 이제 22일이죠. 한국 시간 22일부터 다음 달 10일 전후까지 또 대기하는 기간이 생길 거예요. 지금 또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네. 걱정인 거죠. 냉정하게 얘기 드리자면. 주거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높게 나왔다고 또 측정이 들어갈 건데 이대로 가게 된다면 10일 전후 사이에 좀 꺾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희박하게 느껴지는 차트예요. 냉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내일 회의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자, 지금 차트를 좀 보고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지금 오늘 분까지 제가 매도를 보라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시장에서 좀 하락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이 과정 있죠, 여러분들. 이 네모칸에 대한 과정. 이 네모칸에 대한 과정이 지금 FOMC 회의에 대한 시장 선반영이죠, 사실상. 네. 회의 이후에 그대로 나온다면은 이 반영에 대한 여부가 끝날 거라고 좀 추정을 해요. 마치 언제와 같아요? 네, 우리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FOMC 회의 때요. 3월이에요. 올해 이제 3월 회의 열었는데 시장이 올라가요. 금리 인상한다는데, 첫 금리 인상하는데. 왜 할까요? 여기 선반영 됐으니까. 지난 2, 3개월 동안. 근데 이 모멘텀에 대한 주기가 너무 짧아요. 이때 대비해갖고. 점점 이제 계속 바뀌는 거예요.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예, 일단 제가 노란톡에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오기 전에 내용이 어려울까봐. 자, 간단하게 좀 정리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FOMC는 선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75bp가 나오게 되고 이제 점도표에 대한 부분이 4%를 상회하는 수치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하는 바예요. 모두가. 근데 100bp가 나온다면 경우가 완전 달라져요. 발표 직후에. 근데 일단은 75bp에 초점을 맞춥시다. 확률적으로 이제 80% 이상이니까.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에 대한 유지세가 미증시 기준이에요. 마무리가 되고 올라갈 텐데
근데 이 올라가는 자리가 변곡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음 CPI를 또 기다리겠죠. 그리고 그 CPI가 보고 또 이제 추가 스텝에 대한 여지가 또 시장에서 열리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4.5%를 또 상회하는 수치가 또 나올 거고 그럼 또 시장에 대한 하락이 제기가 될 거예요. 예. 저는 내일 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 과제는 CPI를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는지 이걸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을 좀 보낼 생각입니다. 예. 누구랑? 여러분들하고 같이요. 예. 내일 회의가 열리는데 너무 복잡하게도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미 저는 CPI 때 이거를 발표 직후에 CPI 직후 이 얘기 드린 게 이게 회의예요. 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게 회의라고. 예.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모두가 75bp에 집중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게 CPI 이후에 어떻게 보면 대응 자체가 나왔던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반대로 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갖고 너무 겁먹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국내 시장은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차트 보면서 국내 시장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1%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있지만 당장은 0.75%포인트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FOMC 회의 이후 이 시장 향방에 대해서 짚어보는 프리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잠시 후 새벽 2시에는 ECB에 또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중요한 빅 이벤트를 앞둔 만큼 시청자분들의 많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 모두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1000명이라고 두 분의 마스터님 성함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또 들어오셔서 많은 궁금증들 편안하게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시청자님께서 또 궁금한 사항들 질문 많이 보내주고 계신 상황인데요. 그럼 들어와 있는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대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셨네요. FMC와 유가 연계성이 있는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또 따뜻한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는데요. FMC와 유가의 연계성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천명 마스터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뭐 항상 저도 감사드리고요. 그냥 항상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방송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결국엔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달러도 올라가는 건데.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용자, 이 소비자 측의 어떤 구매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저번에 이제 바캉스 시즌에도 실례로 미국도 뭐 바캉스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웬만한 거리를 뭐 미국이란 땅덩어리 워낙 크기 때문에 차를 네. 필연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그래도 필요 없을 땐 또 알 쓸 수 있는 상황들이 또 많잖아요. 네네. 그렇기 그때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FMC가 만약에 이제 높게 나온다, 0.75가 나온다. 네. 결국에 이제 결국에는 뭐 전체적으로 유가가 또 하락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거의 네. 일단 말씀드릴 건데 이제 3대 지수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네. 유가도 지금 같이 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근데 하락폭은 그렇게 지금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일부 영향은 있지만 왜냐하면은 아직은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이따 시간이 되면 유가를 보면서 네. 그때 말씀을 네, 좀 좋습니다.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관이 있다고 네네네네. 보시는 거고 해양 마스터님은 좀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FMC와 유가의 연관성은 없다라고 좀 단호하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냉정하게 존재 얘기를 드려요.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네. 천명님이랑 좀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네. 저번에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예. 이제 근원을 강조했다는 건 에너지를 제외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가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물가에 대한 영향도가 끼치지 않는다는 건데 네. 그럼 저는 에너지를 끼면 안 되죠. 네. 냉정하게 얘기를 드리면. 네. 왜냐면은 그때 천명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거는
이제 그냥 일반 CPI하고 근원 CPI가 있잖아요. 근데 근원 CPI 자체가 앞으로 되게 중요한 시즌 같아요. 왜냐면은 예. 시장에서 바라보는 물가에 대한 내용이 야, 에너지는 변수가 많다. 예. 이거거든요. 에너지는 변수가 많다. 만약에 내년에 이제 오펙 플러스 다음 달에 얘네가 감산 더 해버리고 네. 이런 변수 자체가 내용적인 측면을 보자면 이거는 진짜 사우디 마음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마음이 아니라 사우디 마음이에요. 예. 근데 일전에는 그냥 일반 CPI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유가를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유가의 하락이 FOMC 회의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유가의 하락이 FOMC 회의에 영향을 끼친다. 네. 바이든이 그렇게 사우디를 가면서까지도 이제 유가를 하락시키려고 했던 원인 자체가 미국 내 물가를 신경 쓴 거거든요.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근데 지금 상황은 달라요. 이번 달 CPI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CPI 낮게 떴죠. 예, 낮게 떴는데 근원은 올라갔다. 에너지를 제외한 거 올라가니까 시장에서 하락을 했다.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보자라는 초점 자체가 굉장히 심하게 심어져 있거든요. 물가에 대한 수준을 고려할 때. 이게 실제 이번 달 나왔던 결과치잖아요.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자, 우리 지금 YOY 기준으로 한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연결이 일단 안 되네요. 자, 근원 CPI는 뭐예요? 에너지를 제외한 이에요. 네. 우리가 실제로 이번 달 CPI가 근원 CPI가 6.3%가 떴죠. 6.3%가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일반 CPI는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일반 CPI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전에 유가에 대한 수준 레벨링이 FOMC 회의, 즉 물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오르냐에 따라 통화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면은 이번 달부터는 좀 경우가 굉장히 달라졌다. 시장에서 유가를 제외하고 신경 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의 레벨링을 보고 FOMC 회의를 예측하는 거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시장에서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가를. 왜냐? 불확실성이 크니까. 변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FOMC 회의를 보고 유가에 대한 레벨링이 들어간다는 건 더 모순이죠. 유가를 보고 물가를 확인한 다음 FOMC 통화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 이런 순서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번 달 CPI 때 근원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 내용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연관 짓냐 안 짓냐 이걸로 딱 결정을 짓자면은 짓지 말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게 편해요.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번 CPI 발표가 그 증거예요. 근원 CPI 발표가 그 증거예요. 아시겠죠? 에너지를 포함한 거는 물가 떨어졌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안 보잖아요.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반증하는 내용밖에 안 돼요.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김 대수님께서 보내주신 유가와 FOMC의 연관성에 대해서 두 마스터님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또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우는데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샵 0082번으로 1000명 또는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는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은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3.59%, 2년물 국채금리가 3.99%를 돌파했습니다. 골드는 강달러 여파로 29개월 들어 최저치에 도달했습니다. 오일은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 속에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도이치방크가 독일 경기 침체 우려를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요 상품 전체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0.84% 하락한 11,92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2.34% 하락한 배럴당 83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8% 하락한 1.00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주요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지금 FOMC 부담이 지속이 되는 모습입니다. 10년물 채권 금리는 3.59%대로 레벨을 높였고요. 강달러도 이어지면서 달러 인덱스는 110달러 선까지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당일 나스닥은 어떤 스탠스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매도 전략 들어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천명 마스터님께 매도 전략 들어주신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방송 아까 좀 보면서 네. S&P를 먼저 항상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S&P하고 다우를 보면서 좀 이상한 현상을 지금 발견을 했어요. 어떤 현상을요? 왜냐하면 자 나스닥이 그냥 기술주만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S&P가 지금 거의 1.3% 4%에서 지금 계속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예. 그리고 다우도 똑같이 지금 합니다. 다우도 보시면 자 다우도 지금 여기는 더 많이 떨어졌어요. 1.23 뭐 거기서 거기 차이지만 일단 나스닥보다 더 빨리 하락한다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싶습니다. 아까 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지금 빅테크 기업 5천만 달러까지 이상 하는 기업들이 이제 IPO 공개를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답니다. 거의 3분기 동안. 결국엔 자 1분기, 2분기 그죠? 어닝 시즌. 그때마다 어떻게 됐든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죠? 어떻게 됐든 지구 짜서. 그럼 3, 4분기 때도 상당히 안 좋게 나온다는 게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자 기술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미국 시장들이 이번에 FOMC 회의 때문에 상당히 오늘부터 그죠 시작 첫날부터 요동치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나 다우지수가 먼저 하락을 어떤 전조로 알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뭐 좀 말이 좀 길게 좀 못 드렸는데. 자, 파월 의장이 분명히 그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무조건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래서 폴 볼커 그죠? 자, 80년대 파월 의장입니다. 의장. 그 양반의 어떤 롤모델을 삼아서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단순하게 어떻게 그죠? 시장이 그렇게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근데 이제 돌변을 하면서 지금 강하게 지금 적극적으로 파이터가 돼서 인플레 파이터가 된 거죠. 그래서 강도 높은 지금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폴 볼커가 그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Keep at it이라고 인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플레 시점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인내를 좀 감수를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지금 파월이 어떤 그 폴 볼커의 롤모델이 돼서 강하게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까 뭐 해양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상상을 할 수 없는 폭락장으로 저는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단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논평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연저점 깰 거고 이게 적어도 그 CPI 그죠? 10월 달에 CPI가 발표가 전까지 계속 하락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 뭐 여기저기 전망치가 많이 나옵니다. 연말 전망치가 4.0, 뭐 4.25 이렇게 나오는데 뭐 4.5도 얘기가 나와요. 자, 근데 4.5를 만약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면은 S&P 같은 경우에 20% 정도 하락을 한답니다. 자, 여태까지 지금 내려온 게 한 20% 가까이 되죠. 18%, 19%. 그때 이제 6월 달 기준입니다. 자, 그럼 더 빠지겠죠. 그러면서 옛날에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자, 어떻게 보면 팬데믹 때 가격까지도 그 정도까지는 안 가야 되지만은 그것도 충분히 열어둘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4.25, 뭐 4.25나 4.5나 물론 0.25 차이지만 미세하지만 일단 금리를 상당히 올린다는 거는 장기적인 하락장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 자 지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이 길다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이제 61이평선입니다. 61이평선. 자, 여기서 계속 지금 그렇죠. 23시 벌써 시간이 지난 지 거의 30분이 다 돼 가는데 거의 30분간의 계속 이쪽에서 강한 지지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11,950 라인입니다. 이거 정확히 11,950 라인에서 또다시 저항을 받으면 이쪽에서 어떤 매도 전략을 짧게 가지고 가셔라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내일까지도 이제 너무 많이 좀 내려와 있어요. 너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죠. 여기서 너무 또 길게 가져가시면은 또 밤새껏 또 애를 먹으면서 어떤 투자하셔야 되고 또 출근하는데 지장이 많으시니까 반드시 11,950 라인 확인하시고 나서 거기서 짧게 어떤 수익을 내시고 아침에 즐겁게 출근하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11,950선에서 저항을 받는지 확인하고 매도 전략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천명 마스터님이 또 당일 투자 전략 세워주셨고요. 네, 그럼 해왕 마스터님 동일하게 매도 전략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은 오늘까지 네, 하락. 이렇게 오늘까지는 봅니다. 하락할 오늘까지. 것이다. 네, 일단은 잠깐 화면 좀 차트로 볼게요. 네,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예, 생각보다 좀 CPI 위에 약하다. 이건 좀 있어요. 확실히 CPI 이후에 이제 4%에서 4.5%로 전략이 수정이 됐거든요. 페드가. 예. 근데 제가 과거 여러분들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기준금리가 인상한다고 해갖고 증시가 떨어진다. 이거는 안 맞아요. 냉정하게 얘기드리면. 우리가 미국 주식이 사실 미국이 2018년도, 17년도부터 19년도에 좀 금리 인상 시기가 셌거든요. 근데 이때 증시가 더 올랐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미중 전쟁할 때 있잖아요. 예, 무역 전쟁할 때 그 이전에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했을 때 증시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이 하락했던 거는 유동성 장에 대해서 긴축이 추가 스텝 자체의 여부 자체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번에 CPI 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제 FOMC 회의 전까지 하락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전 이걸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고 싶진 않아요. 빅쇼트 전까지는. 오히려 이제 미국이 4.5%에 대해서 전략 수정이 들어간다면은 그때 이제 추가 하락을 보셔도 상관없다는 주의예요. 지금 냉정하게 얘기 드릴게요. 지금 뭐 사실 매도 본다. 예,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이거 좀 사실 제 개인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미련한 짓이에요. 예. 5% 갈 거야. 이걸 예측하는 게 자체가 저는 미련하다고 봐요. CPI 확인해보고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내일 회의까지에 대한 CPI부터 우리가 이제 9월 초죠. 9월 초부터 우리가 연준 회의까지 10일 이상에 대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 반영 자체가 FOMC 회의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을 열자면 내일 회의 때 75bp 오르고 점도표에서 4%에서 약 상회하는 수치만 나온다면은 시장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인 평가가 들어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까지 매도예요. 오늘까지. 예.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자체는. 원래는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하락 모멘텀이 드러났는데 회의 전까지만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어디까지 열려있냐라고 평가했을 때 11,000 레벨링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 인근에도 지금 도달 못했다는 게 저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이 어떤 시장 강도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의구심이죠. 이거는 제가 이제 내일 노란톡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의심이 좀 가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과연 기준금리 인상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인 시장에 대한 하락세가 언제까지 유지될 건가 이거를 좀 체크하는 편이에요. 저는. 지금 일단은 차트 보시면은 여러분들 오늘에 대한 저항 관점이 11,970 11,970포인트에서 매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970포인트. 여기가 가장 센 저항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오늘 신세계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채권 스프레드거든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지금 채권이 아까 천명마스터님께서 시작할 때 얘기를 드렸는데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됐다는 거는 2년물 채권 금리가 더 높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 상승폭과 하락폭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게 거의 막바지에 왔거든요. 예. 이게 여기서 반등 구조 올라가잖아요. 이때는 올라갈 때까지는 시장이 상승해요. 나중에 이거 제가 이게 미리 마지막에 올라가고 있을 때 시장 상승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 채권 스프레드의 바닥폭을 좀 측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할 것입니다. 이게 차트랑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차트가 왜 지금 떨어져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물 국채 금리보다 더 높이 낮게 올라가니까 2년물 국채 금리가 더 높게 올라간다는 뜻이죠. 자,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올해 1월부터 그 관점 자체가 세게 들어섰는데 이제 제한점이 들어갈 거예요. 예, 이거는 채권 스프레드는 제가 노란톡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오늘까지만 봅시다. SQQQ 전략도 오늘까지만입니다. 다 무포예요. 내일은.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은 11,970포인트에서 FOMC 전까지 매도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슈를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혜영 마스터님께서 단독 오프라인 강연회를 연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5년 만에 개최를 하는 거라고 하시던데 강연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길지 않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클로징 타임이 좀 다 돼서요. 네. 제가 사실 와갖고 기법 있다 뭐 있다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들. 강연에 4시간 달립니다. 정확하게 4시간 달려요. 네. 근데 나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들을만 하니까 오늘 다 듣고 가십니다. 네. 5년 만에요. 4년 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 되면은 오세요. 후회 안 합니다. 딱 이것만 얘기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일정은 10월 1일 오후 1시에 장소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이고요. 추첨을 통해서 또 도서도 증정한다고 하니까 샵 0082번으로 해왕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9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천명 마스터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9월 FOMC 프리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내용을 담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명 마스터님도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오늘 그 프리뷰에 이어진 얘기고요. 네, 그럼 또 하루가 지나면 좀 더 이제 FOMC 회의가 하루가 지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오늘보다 좀 디테일하게 좀 프리하게 또 방송에서 못한 얘기들 그죠? 뒷이야기들도 좀 재미나게 그죠? 자, 투자라는 거는 항상 저렇게 생각합니다. 즐겁게, 편하게 해야 되지. 너무 거기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는 항상 저희가 이제 실시간 투자하면서 즐겁게 가족들처럼 얘기하니까 한번 내일 오셔가지고 한번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오시면 뜻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일 많이들 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여기서 그럼 두 분의 마스터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본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